안녕하세요. SBS 게임 아카데미 강사 류명수입니다. 컨셉 아트는 창의적인 작업이 필요한 게임, 영화, 2D 일러스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게임 컨셉에 필요한 기초와 프로세스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그리기 전에 그 스컬 앞면과 측면의 골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칭부터 알려드리면은 앞부분에 이마 부분이라고 하죠. 네, 전두골. 그 다음에 양쪽 눈구멍 사이로 내려오는데 코뼈 부분이 비골. 그 다음에 측면 쪽에 두정골. 네, 두정골 같은 경우는 그 측면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후두골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저평골. 네, 저평골 같은 경우는 눈구멍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게 나비 모양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생긴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눈 구멍 안쪽으로 해서 사이드로 연결되는 부분이 저평골.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골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가운데 스컬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죠. 코 아랫부분, 코뼈 아랫부분이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서골이라는 이제 뼈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연골 형태로 비중격이라고, 다른 말로 비중격이라고 하는 서골이라는 뼈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코뼈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감싸고 내려와서 위턱 이렇게 연결 부위가 상악. 네, 보시면 이쪽. 그 다음에 눈구멍부터 내려와서 상악과 연결되는 부위가 관골, 광대뼈라고 하죠. 그래서 광골.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골 밑으로 우리 하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악뼈가 아래 턱뼈로 해서 연결. 그래서 하악골.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사이드에서 보면은 아까 이마 부분 설명드린 전두골. 네, 전두골과 두정골 사이에 이렇게 복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정골 같은 경우는 윗부분이 좀 평평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뒤쪽으로 넘어가는 후두골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저평골. 정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서 눈구멍 안쪽에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저평골. 그 다음에 전두골에서 이렇게 비골 쪽으로 내려와서 꺾이는 부위. 이마에서 이제 코뼈 부분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눈구멍으로 쑥 들어가는 요 라인, 그래서 비골. 그 다음에 비중격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상악으로 연결이 돼요. 상악 같은 경우는 위치아라고 그러죠. 위치아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쉐입은 볼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쉐입이에요. 그래서 관골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악골은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하악이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정면에서는 지금 관골 바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관골에서 관골 돌기, 지금 보시는 긴 이 형태의 뼈가 관골 돌기. 사이드에서 축두골, 우리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뒤로 두정골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축두골이에요. 네, 하악은 관골과 관골 돌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아래 턱뼈, 이렇게 해서 아래 치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뼈죠.
네, 그 다음에 축두골에서 두종골과 복합 부위로 해서 뒤에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척추의 위쪽 부분, 경추 부분으로 연결되는 후두골.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웨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막, 귀로 들어가는 그 입구 같은 그런 부위인데 웨이도.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관골에서 축두골로 연결되는 관골돌기. 그 다음에 유양돌기라고요. 지금 웨이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돌기 부분이 유양돌기. 네. 그 다음에 지금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길게 요게 경상돌기. 지금 이거 네 개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드로잉에 필요한 전면하고 측면에 지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적어드린 명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지금 배운 전면과 측면에 골격 위에 이제 얼굴 근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굴 근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얼굴 근육 명칭, 그 다음에 얼굴 근육 생김. 네,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아까 스컬에서 앞쪽에 전두골 부위에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이죠. 네, 전두골 부위에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전두골 부위에 들어가 있는 전두근.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골, 코에서 연결되는 전두근에서 비골로 연결되는 코 근육이, 그러니까 이마 근육이 있는데요. 위쪽 근육. 이게 추미근. 우리 인상 쓸 때 생기는 눈썹이 인상 쓸 때 생기는 근육이 있죠. 이게 추미근. 그 다음에 안륜근. 다른 말로는 안화근이라고 하는데요. 눈, 안구를 보호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안륜근. 그 다음에 추미근 바로 아래쪽에 그러니까 비골 위쪽 근육인데요. 코 근육 중에 비근근. 그러니까 코 근육 상부. 네, 그 다음에 비골에서 콧등 부분에 생기는 근육. 그러니까 인상 쓰면 가운데 생기는 근육이죠. 그게 비근. 네,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요. 지금 골격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에 상악에서부터 전두골 부위까지 쭉 해서 자, 이렇게는 골격이 움직임이 없는데요. 지금 뭔가 씹기 위한 기능을 하는 거는 하악이죠. 그래서 하악은 그러니까 상하 운동이 가능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지금 보시면은 근육들이 다 입쪽으로 모여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아래쪽 먼저 할게요. 아랫입술과 윗입술, 그러니까 점막형 근육을 겉으로 감싸는 근육이 지금 구륜근, 입 주변 근육이요. 그 다음에 턱, 아래 턱뼈를 감싸는 근육이 있는데요. 두 개요, 두 개. 양쪽 대칭으로 이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근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근. 네. 그 다음에 입술 근육 중에 구각하재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각하재근은 윗입술, 그러니까 구륜근에서 위쪽 부분에서 아래 턱벽 쪽으로 전체적으로 얘를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 그래서 구각하재근. 그 다음에 아랫입술을 아래턱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된 부위가 하순하재근. 이렇게 해서 입 주변 근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악 쪽에 있는 입 주변 근육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수축 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륜근, 그 다음에 관골 부위에서 다 연결된 근육들이 있는데요. 예를 설명드리면 먼저 상순 비익거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코 주변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이목구비 근육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그 이목구비를 보호하게끔 동그랗게 감싸게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얘도 상순 비익거근은 코 주변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코 주변 근육. 그 다음에 안륜근에서 구륜근으로 연결돼서 쭉 안쪽에 있는 근육이 또 있는데요. 얘는 상순거근. 네, 그 다음에 소광대근. 광골에서 지금 구륜근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 이게 소광대근. 그 다음에 대광대근. 그 다음에 소광대근과 대광대근의 아래쪽으로 볼근. 그 다음에 하악 부분에 앞쪽으로 해서 아래 턱뼈로 연결되어 있는 교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얼굴 전체의 근육에 대해서 한번 또 훑었는데요. 지금 광경근이라고 하는 그 하악 뒤쪽에서 연결해서 쇄골로 빠지는 근육이 있는데 전체 안쪽으로 해서 쭉 광경근. 그 다음에 광경근 위쪽으로 V자 형태로 해서 위로 들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흉쇄 유돌근. 그래서 얼굴 전체의 근육은 지금 전두근, 그 다음에 눈썹 주변의 취미근. 인상 쓰면 생기는 근육이요. 그 다음에 코 비골 위쪽 근육 비근근. 그 다음에 콧등 부분 근육 비근. 그 다음에 눈 주변 동그랗게 감싸고 들어가는 근육 안륜근. 그 다음에 코를 감싸는 근육 상순 비익거근.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구륜근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상순거근. 그 다음에 입 주변 근육, 그래서 구륜근, 그 다음에 윗입술 전체를 내리는 근육 구각하재근. 그 다음에 아랫입술만 내리는 근육 하순하재근. 그 다음에 턱 근육 2개에서 2근.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에서 V자 형태로 들어가는 근육. 광경근 같은 경우는 흉쇄 유돌근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골격 위에 들어가는 근육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근육을 배우실 때는 근육의 방향, 그 다음에 이목구비를 감싸게 들어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얼굴 전체 근육에 대해서 이제 훑어봤는데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목구비에 들어가는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입, 이거를 따로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눈을 먼저 볼까요? 네, 눈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배운 이 스컬의 눈구멍 안으로 푹 들어가 있는 안쪽에 이렇게 안구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컬 안쪽에 이렇게 해서 안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네, 요게 안구인데요. 스컬 안쪽에, 그러니까 눈구멍 안쪽에 안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그란 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구. 그래서 360도 회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안구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본다 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홍채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본다 라고 하면은 축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가운데를 보고 있을 때 홍채의 모양은 동그라미지만요. 얘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홍채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바뀌겠죠. 점점. 그래서 구 형태라는 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자면은 지금 안구 형태가 360도 구 형태고, 그 다음에 재질감을 보자면 지금 보시면 재질감이 어떠냐면요. 실제로 약간 미끌거리는 투명한 형태의 재질감인데요. 네,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채색 들어가실 때 얘가 비치는 애기 때문에 빛을 받았을 때 빛이 전면적으로 다 약간 분사가 되는 형태의 광채가 분사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채색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은. 그래서 재질감, 그 다음에 구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채 모양이 좌우, 그 다음에 상하를 볼 때 축이 바뀌어서 홍채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바뀐다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게 지금 보시면은 시신경으로 해서 뒤쪽으로 다 이렇게 스컬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핏줄도 되게 많겠죠. 근데 실제로 얘를 하얀색으로 다 메워 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채색하실 때.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얘가 구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체감 있게 눈을 그려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얀색으로 다 이렇게 메워 놓으시지 말고요. 약간 탁한 색으로 먼저 안에를 채우신 다음에 구 형태, 그러니까 입체감 있게 그리시는 거에 대해 초점을 두시면 돼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360도 돌아가는 애고, 그 다음에 재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채가 어느 방향을 보는지에 따라 타원형으로 바뀐다. 네, 그런 걸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눈에 이어서 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눈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골격이 중요하니까요. 골격에 들어가는 눈이라든가 아니면 코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자, 코도 마찬가지로 스컬에서 비골, 우리 처음에 배웠었죠? 아까 예시에서 이 비골 부위, 네,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코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비골에서 그 뻥 뚫려 있는 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서골, 아까 설명드린 비중격이라고 하는 그 위에 이제 지지대가 세워지고 이제 그 연골 위에 코, 뭐 콧망울, 콧볼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컬의 비골 부분이 여기까지죠. 지금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보시면 이렇게 비골이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양 사이드로 이렇게 코 근육이 대칭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콧망울이라고 하죠. 콧망울. 아까 설명드린 그 비골의 근육, 위쪽 근육이 비근근, 그 다음에 콧등 부분이 이제 비근. 그래서 스컬에서 비골 부분에서 이제 비근근 부분, 콧등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콧망울, 이 부분은 이제 고리 형태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딱딱하게 끊기는 형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또 이렇게 근육이 또 있죠. 콧망울 같은 경우는 고리 형태로 들어가서 양 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드로잉 하실 때 일부러 코 구멍 모양을 막 만드시려고 하지 말고요. 콧망울을 고리 형태로 이렇게 넣어서 끝에를 이렇게 모아주듯이 그려주시면은 코 구멍의 위치가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 사이드를 대칭형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구멍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설명드린 코 주변 근육 중에 이렇게 옆에 있는 근육이 상순 비거근이었죠. 네, 그게 코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내려와서 지금 구륜근 위쪽으로 이렇게 구륜근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코 같은 경우는 뭐 근육이 복잡한 건 아니라서요. 지금 비골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뻥 뚫려 있는 비중격 사이로 양쪽 대칭형으로 이렇게 코 근육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 보통 학생분들이 코를 이렇게 딱딱하게 일자 형태로 그려서 아래로 살짝 내려온 다음에 콧구멍을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 인체로 보자면은 비골이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둔턱이 한번 생겨요. 아래쪽으로 비근이 내려오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매부리라고 소위 하는데 매부리가 심한 분들도 이렇게 많이 꺾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가 이렇게 만져지죠. 비골 부분에서 비근 사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콧망울 부분이 이렇게 대칭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볼륨감 있게. 뒤를 코를 너무 일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비근에서부터 살짝 잡아주다가 콧망울까지 살짝 넓어지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네, 그거 나중에 뭐 얼굴 그릴 때 한번 해보겠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눈 구멍, 그 다음에 가운데 비골로 내려와서 살짝 비골에서 한번 둔턱이 잡히고 그 다음에 콧망울까지 살짝 넓어지는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콧망울은 고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볼륨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골에서 한번 꺾여서 그 다음에 비근 부분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콧망울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나와서 고리 형태로 들어가는 네, 이 쉐입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 비골에서부터 비근에 내려오는 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콧망울 부분에서 고리 형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라이트를 받았을 때 보통 꺾이는 부분에다 라이트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코가 좀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양감이라고 하죠. 안 생기는데 지금 너무 꺾이는 부분 코를 딱딱하게 그려서 꺾이는 부분에다 라이트를 주지 마시고요. 지금 실제로 코 근육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볼륨감 있게 이렇게 대칭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살짝 위쪽으로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볼륨이 생기니까 네,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코 그리는 거, 그래서 비골에서 비근 내려오는 부분, 그 다음에 콧망울에서 고리 형태로 들어가는 이 쉐입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지금 보시면은 비골, 뼈에서 지금 비골 이 위에 근육이 붙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뻥 뚫리는 부분에 코 근육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비중격이죠. 눈과 눈 사이, 그러니까 눈을 이제 그리시고 가운데 코를 그리실 때 눈과 눈 사이를 거리를 이제 공간 확보를 안 하시면은 가운데 비골 부분에서 양 사이드, 그러니까 상순 비익각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요 양감을 체크를 안 하시면은 점점점 이제 좁아지겠죠. 여기가 명암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눈과 눈 사이에 이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를 드로잉 하시는 거, 네, 그것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입으로 넘어갈게요. 네, 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스컬 상악 부분이죠. 아까 배웠던 이 상악 부분, 그 위 치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상악 부분에 코 바로 아래쪽 여기에 윗입술이 이제 붙고요. 그 다음에 하악골 여기에 아래 치아 부분 이 위쪽으로 아랫입술이 이제 붙는 형태가 되는데요. 입술 같은 경우는 점막 형태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한번 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스컬에서 양쪽 들어가는 여기 하악이었죠. 그 다음에 위치아가 붙는 부분에 이제 윗입술이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하악 아래 턱뼈 들어가는 부분에 아랫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은 이제 쉐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안쪽 볼 부분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래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아까 구륜근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구륜근
들어가는 부위, 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양 사이드로 윗입술 모양새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중간, 그 다음에 사이드 또 이렇게. 입술 그리실 때 얘를 일자 형태로 보통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돼서 일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점막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랫입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윗입술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제 그리실 때 정면 입술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데 얘가 이제 측면 그리실 때 특히 형태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 부분을 동그라미 친 부분이요. 이렇게 가운데 점막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다. 네, 입술도 양 사이드로 돌아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실 때. 그래서 입체 형태로 지금 예시에서 보시면은 지금 라이트 그 다음에 두 입술이 이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이 가운데 지점에 다크 점점 어둡게 들어가고요. 다시 아랫입술이 라이트 밝아지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다크. 그 다음에 아래 턱뼈가 다시 나오면서 라이트. 자, 이거는 여기가 밝고 그 다음에 점점 어둡고 그 다음 밝아지면서 다시 어둡고 다시 밝고. 이건 쉐입이 지금 옆에서 보면은 튀어나오고 지금 옆에서 이제 본 그 다음에 안쪽으로 윗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 점점 라이트 밝아지면서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 턱뼈 바로 윗부분에 어두워지면서 다시 들어갔다가 아래 턱뼈에서 다시 나온다. 네,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코에 이어서 아니 입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귀를 할게요. 네, 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모양을 좀 아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그려놓은 스케치를 보시면은 네, 전체가 바깥으로 고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귀 모양이 이렇게 잡히죠. 여기 빨갛게 체크되는 부분 잘 보시면은 겉에 외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고리 형태로 이렇게 연골 모양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은 Y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Y자 형태로 두 갈래가 만나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Y자 형태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귀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는 연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 구멍 앞쪽 그 다음에 Y자 형태로 내려오는 이 끝부분 그 다음에 바깥으로 고리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끝부분. 이렇게 해서 연골 모양만 잘 파악하시면은 드로잉 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리 형태
그 다음에 Y자 형태, 그 다음에 아래 동그란 연골 부위 이렇게 해서 귀 형태. 그래서 지금은 연골 모양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그릴 때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네, 1강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에 필요한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